여러분, 만약 세종대왕의 천재 아들이 단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은 세종이 가장 사랑했지만 너무 일찍 떠나야 했던 문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7번째 장면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반전까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세종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21살에 이미 나랏일을 도맡아 처리했고 신하들조차 소년재상이라 불렀습니다. 세종은 밤마다 아들과 함께 경연에 참석했고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니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조선 제5대 왕 문종. 그의 이름은 향이었고 그가 걸어온 길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32살의 왕위에 올랐을 때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꿈꿨습니다. 세종이 만든 기반 위에 문종이 쌓아올릴 미래.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잔인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했던 조선의 미래가 단 2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은 피해 권력 다툼 속으로 빠져들었고 어린 단종은 숙부의 칼날 앞에 무력했습니다. 만약 문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만약 그의 건강이 허락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아니, 우리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한 천재 왕자가 꿈꿨던 조선, 그리고 그 꿈이 쓰러져간 비극의 기록입니다. 7개의 장면을 통해 우리는 문종이라는 인물이 조선에 남긴 의미와 그가 떠난 뒤 찾아온 어둠을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414년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왕자의 이름은 향.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세종은 특별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조선은 건국한 지 겨우 20여 년. 아직 나라의 기틀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시기였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고히 세워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조선을 더욱 강하고 안정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 문종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나이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 기록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세자의 교육은 곧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세종은 자신이 추구하는 유교적 이상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아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세자의 스승으로 임명되었고 향은 아침부터 밤까지 경서를 읽고 토론했습니다. 세종은 직접 아들의 학업을 점검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교육 방식은 세자를 단순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 진정한 학자 군주로 키우려는 세종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세종에게 향은 아들이기 이전에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동반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미래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종의 사례는 단순한 영재 교육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종은 아들에게 지식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 그리고 나라를 경영하는 지혜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시험 점수나 스펙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문종의 성장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인재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향이 10살이 되던 해 세종은 아들과 함께 경연에 참석했습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모여 경서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이날 주제는 대학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신하 한 명이 구절의 해석을 두고 질문을 던졌고 세종이 답하려는 순간 10살 어린 세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생각하기에는. 신하들은 놀란 표정으로 어린 세자를 바라봤습니다. 향은 또박또박
그러나 자신감 있게 자신의 해석을 설명했습니다. 경서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조선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언급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들 보셨는가? 이 아이가 있으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신하들은 고개를 숙이며 세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향은 더욱 자주 경연에 참석했고 신하들은 그를 어린 성군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세종은 단순히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통치자를 준비시켰습니다. 기록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향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던 것이 아니라 세종의 철저한 교육과 사랑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서 배웁니다. 진정한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오랜 시간의 준비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문종의 시작은 이렇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천재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어린 세자가 마주한 첫 시련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향이 15살이 되던 해 세종은 아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삼강행실도의 편찬을 감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삼강행실도는 백성들에게 유교적 덕목을 쉽게 가르치기 위한 책으로 그림과 함께 충신,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담은 교육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책 만들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통치 이념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핵심 사업이었고 신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 그림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한글 설명을 넣을 것인가. 수많은 결정이 필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 중요한 일을 15살 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세종실록 세종 16년 1434기록. 세자가 삼강행실도의 편찬을 감독하며 하나하나 직접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하들도 세자의 견식에 감탄하였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15살 소년이 국가적 프로젝트를 감독한다는 것은 그가 단순히 책을 읽는 수준을 넘어서 정치적 판단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종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첫째, 백성을 어떻게 교화할 것인가. 둘째,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 향은 신하들과 회의를 주재했고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야기를 선정할 때 너무 어려운 한자 표현은 피하고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우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며 가졌던 백성을 위한 정치라는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세자가 이미 세종의 정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조기 교육이나 영재 교육이 화두입니다. 하지만 문종의 사례는 단순히 지식을 빨리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향은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문종의 15살은 오늘날 우리에게 실전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삼강행실도 편찬 과정 중 한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효자 이야기 중 하나로 곽거매자라는 중국 고사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한 곽거라는 사람이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어린 아들을 땅에 묻으려 했다는 내용인데 신하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신하는 효심을 강조하는 교훈적 이야기라고 주장했고 다른 신하는 자식을 죽이려 한다는 내용이 너무 잔인하다고 반대했습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고 신하들은 세자의 의견을 기다렸습니다. 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상황이지 우리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효행 사례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의 판단은 명확했고 동시에 조선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삼강행실도에는 조선의 효자 이야기들이 더 많이 수록되었고 이 책은 수백 년간 백성 교육의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15살 세자의 결정이 역사를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진정한 리더는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문종은 15살에 이미 그런 리더였습니다. 기록은 증언합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통치자의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우리는 이 순간에서 배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성숙은 책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하지만 뛰어난 재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세자가 실제로 국정을 책임지게 되는 순간과 그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42년 세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밤낮으로 국정에 매달린 결과 세종은 눈병과 당뇨 증세로 고통받았습니다. 신하들은 세종에게 휴식을 권했고 세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9살의 세자 향에게 대리청정을 명한 것입니다. 이는 세자가 공식적으로 국정을 총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모든 국가 문서는 세자를 거쳐야 했고 세자의 결재가 곧 왕의 결재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긴장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자라 해도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세종실록 세종 24년 1442 2월 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니 모든 정사를 빠짐없이 처리하고 하나도 지체됨이 없었다. 상황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자가 있으니 내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라고 하셨다. 대리청정은 단순한 업무 분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행정, 사법, 군사 문제가 세자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북방의 여진족 문제, 남부 지역의 흉년 대책, 조세 제도 개선, 신하들 간의 갈등 조정. 하루에도 수십 건의 안건이 올라왔고 향은 그 모든 것을 직접 검토하고 결정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을 믿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지는 않을까? 신하들이 어린 세자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향은 세종의 걱정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문서를 검토했고 신하들과의 회의에서는 정확한 질문과 명쾌한 결정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히 군사 문제에서 향은 뛰어난 판단력을 보였습니다. 북방 국경에서 여진족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을 때 향은 즉각 병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외교적 대화를 시도하는 양면 전략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충돌 없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신하들은 세자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리더십은 단순한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입니다. 문종의 대리청정 사례는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여러 의견을 조율하며 백성에게 가장 유익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리더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며 그 준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종은 15살부터 이미 그 준비를 시작했고 29살에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리청정 첫 해 경상도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 죽었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신하들은 조정에 보고를 올렸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어떤 신하는 국가 창고의 곡식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신하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세자향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조정이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즉시 창고를 열어 구휼하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곡식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도 함께 지급하고 농기구가 부족한 가구에는 농기구도 제공하십시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세자는 단순히 당장의 굶주림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명령은 즉시 시행되었고 경상도 백성들은 구휼곡식과 함께 종자와 농기구를 받았습니다. 그해 가을, 비록 흉년의 피해는 컸지만 백성들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이듬해에는 정상적인 수확을 거뒀습니다. 경상도 관찰사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세자 저하의 은혜로 백성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백성들은 세자를 하늘처럼 우러러봅니다. 세종은 이 보고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가 되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문종은 29살에 이미 그런 리더였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그는 권력자가 아니라 섬기는 통치자였다고. 우리는 이 순간에서 배웁니다. 진정한 능력이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세자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문종을 평생 괴롭힌 병마와 그것이 조선의 운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종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잦았고 성장하면서도 체력이 약했습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이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낮으로 국정문서를 검토하고 신하들과 회의를 주재하고 백성들의 상소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세종처럼 문종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1445년 문종은 처음으로 큰 병을 앓았습니다. 등에 종기가 생겨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몇 달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세종은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아들을 치료하게 했지만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문종실록 즉위년 1450 상께서 즉위하셨으나 오랫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시어 옥체가 편치 못하시다. 약을 올려도 차도가 없고 신하들이 걱정이 깊다. 이 기록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의 건강은 곧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건강한 왕은 오래 통치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지만 병약한 왕은 권력의 공백을 만들고 그 틈을 노리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문종의 병은 그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불안 요소였습니다. 신하들은 세자 시절부터 문종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문종이 오래 통치하지 못한다면 어린 손자 단종과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권력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문종 자신도 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중에도 국정을 놓지 않았고 아들 단종을 위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종의 사례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문종은 백성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했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조선에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진정으로 책임을 다하려면 먼저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문종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한나라 전체가 겪은 손실이었습니다. 1448년 문종이 대리청정을 하던 중 또 한 번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열병이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며칠 동안 의식을 잃기도 했고 세종은 아들의 침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종은 혼자 아들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향아,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구나. 내 아비처럼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때 문종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괜찮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걱정되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내가 떠난 뒤 이 나라가 어찌 될지다. 문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자도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거운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문종은 회복했지만 이후로도 병은 계속 재발했습니다. 신하들은 문종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문종은 거절했습니다. 나라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은 숭고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조선의 비극을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문종의 병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한 시대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기록은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며 백성을 섬겼지만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에 더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우리는 이 순간에서 배웁니다. 진정한 책임이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문종의 고통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문종은 왕위에 올랐고 짧은 시간 동안 조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문종이 왕으로서 이루려 했던 꿈과 그가 남긴 개혁의 흔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조선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37살의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세종의 유지를 계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장려하며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종 말년부터 계속된 북방의 여진족 문제, 남부 지역의 흉년, 신하들 간의 권력 다툼. 산적한 문제들이 새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문종의 건강은 이미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종실록 문종 1년 1450일.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왕 세종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과인의 소원이다라고 하셨다. 이 기록은 문종의 통치 철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완성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즉위 후 바로 여러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첫째, 군사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변경 지역의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훈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둘째,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제도를 손봤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세율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부역을 줄였습니다. 셋째,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세종이 시작한 집현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켰고 젊은 학자들을 적극 등용했습니다. 이 모든 개혁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신하들은 문종의 열정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습니다. 왕의 건강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리더가 바뀌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문종의 사례는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도 충분한 시간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문종은 모든 것을 갖췄지만 단 하나 시간만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문종의 인연은 너무나 짧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1451년 가을, 함경도 지역에서 여진족의 대규모 침입이 있었습니다. 국경 마을들이 약탈당했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긴급 조정회의가 소집되었고 신하들은 즉각적인 군사 출동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여진족이 침입하는지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신하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문종은 계속 말했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여진족 내부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침입하는 것은 약탈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 때문입니다. 우리가 군사력만으로 대응하면 충돌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종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경 지역에 교역소를 설치하고 여진족과 교역을 허용하십시오. 그들이 필요한 물자를 평화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침입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정책이었고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확신했습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먼저 평화의 길을 시도해야 합니다. 정책은 시행되었고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진족은 교역소를 통해 필요한 물자를 얻었고 침입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신하들은 문종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전하는 진정으로 백성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성군이십니다. 하지만 문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피로와 병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 사람입니다. 문종은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이를 완벽히 보여줬습니다. 기록은 증언합니다. 그는 전쟁보다 평화를, 보복보다 이해를 선택한 왕이었다고. 우리는 이 순간에서 배웁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력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문종의 선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평화의 교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종의 시간은 다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문종의 마지막 날들과 그가 남긴 유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등의 종기가 재발했고 이번에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의원들은 밤낮으로 치료에 매달렸지만 왕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나이 39. 재위 2년 3개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종이 가장 걱정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어린 아들 단종의 미래였습니다. 단종은 겨우 12살. 아직 국정을 이끌기에는 너무 어렸고 주변에는 권력을 노리는 숙부들이 있었습니다. 문종실록 문종 2년 1452 5월. 상께서 병환이 위독하시어 세자단종을 침전으로 불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리니 과인이 걱정이 크다. 종친과 대신들의 말을 잘 들어 나라를 다스리거라라고 하셨다. 이 기록은 한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문종은 왕이기 이전에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단종을 침전으로 불러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신하들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백성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 문종은 자신이 평생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문종은 또한 대신들을 불러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자가 어리니 경들이 잘 보필하여 나라를 안정시켜 주십시오. 대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목숨을 다해 세자 전하를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불안했습니다. 그는 특히 동생 수양대군 후의 세조를 걱정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야심이 컸고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문종은 수양대군을 따로 불러 당부했습니다. 아우여, 세자를 잘 도와주십시오. 형제간의 정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수양대군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승계는 단순히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가치를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문종의 사례는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도 후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종은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준비를 했지만 단종이 왕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문종의 비극은 그에게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종의 마지막 날, 침전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신하들이 왕의 쾌유를 빌며 기도를 올렸고 백성들도 궁궐 앞에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종은 가까스로 눈을 떴고 곁에 있던 단종을 바라봤습니다. 홍의아 단종의 어릴 적 이름. 단종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바마마,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미안하다. 아바마마, 소자는 아바마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문종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세종 대왕께서는 훌륭한 왕이셨다. 너도 그런 왕이 되거라.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고 신하들의 말을 잘 듣거라. 예, 아바마마. 그리고 내 숙부들을 조심하거라. 문종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고 곧 멈췄습니다. 1452년 5월 14일 조선 제5대 왕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향년 39. 제위 2년 3개월. 조선은 다시 한번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앞으로 찾아올 비극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문종의 죽음은 한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평화가 끝나는 신호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문종의 짧은 생애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나라 전체가 잃어버린 기회였습니다. 기록은 증언합니다. 그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 순간에서 배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을. 문종의 마지막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종이 떠난 뒤 조선에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문종 이후 벌어진 권력 다툼과 그가 남기고자 했던 유산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종이 승하한 뒤 12살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기 위해 황보인, 김종서 등 중신들이 섭정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문종의 유언대로 단종을 충성스럽게 보필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틈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은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김종서를 비롯한 대신들을 살해하고 사실상의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어린 단종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년 후인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의 탄생이었습니다. 단종실록 단종 1년 1453 10월 수양대군이 병력을 이끌고 궁궐에 들어와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을 살해하니 조정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이 기록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문종이 그토록 준비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계유정난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종과 문종이 추구했던 유교적 이상 국가, 평화로운 왕위 계승, 신하와 왕의 신뢰 관계가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단종은 성인이 되었을 것이고 수양대군도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문종의 짧은 재위는 조선의 치명적인 권력 공백을 만들었고 그 공백은 피로 채워졌습니다. 단종은 1457년 숙부 세조에 의해 유배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고 승하했습니다. 17살의 나이였습니다. 세종이 꿈꾸고 문종이 준비했던 조선의 미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문종과 단종의 비극은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 있어도 안정적인 시스템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줍니다. 문종은 개인적으로 완벽했지만 어린 아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조직의 안정성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견고한 시스템과 문화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문종의 비극은 개인의 한계를 넘어 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1455년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난 뒤 한 신하가 비밀리에 단종을 찾아왔습니다. 성삼문이었습니다. 그는 문종 시절부터 집현전 학사로 활동했던 인물로 단종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였습니다. 전하, 소신이 복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다시 왕위에 오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의 충성은 고맙지만 더 이상의 피는 흘리고 싶지 않소. 이미 많은 신하들이 죽었소. 하지만 전하, 과인의 아버지 문종께서는 평화를 사랑하셨소. 과인도 그 뜻을 따르고 싶소. 성삼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소신은 전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성삼문은 사육신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처형되었습니다. 단종은 그 소식을 듣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인 때문에 또 충신들이 죽었구나. 1457년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단종은 마지막 순간 아버지 문종을 떠올렸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아바마마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17살 소년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종이 꿈꾸고 문종이 준비했던 조선의 미래는 이렇게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문종의 비극은 단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한 시대 전체가 잃어버린 가능성이었습니다. 기록은 증언합니다. 만약 시간이 허락했더라면 조선은 세종, 문종, 단종으로 이어지는 평화로운 왕위 계승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역사는 잔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서 배웁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되 동시에 우리가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문종의 생애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문종 이후 조선은 오랜 시간 이 상처를 치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비극은 조선이 더욱 견고한 왕위 계승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7개의 장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천재 세자의 탄생부터 그의 비극적 죽음, 그리고 그 이후 조선이 겪은 혼란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장면을 통해 문종이라는 한 인물의 생애와 조선이 잃어버린 미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순간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사실 모두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된 리더와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비극적 대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기록들은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세종과 문종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노력의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세종실록과 문종실록의 표현처럼 세자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쓰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진실은 7가지 장면 모두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문종의 탄생, 그의 교육, 대리청정, 병마와의 싸움, 짧은 재위, 그리고 죽음 이후의 비극. 이 모든 것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 역사적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뛰어난 준비, 헌신적인 노력, 올바른 가치관.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시간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문종의 생애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이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한 준비도 충분한 시간 없이는 완성될 수 없으며 개인의 뛰어남만으로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 선언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문종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리더였지만 시간만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짧은 생애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렬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종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조선이 잃어버린 미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천재성, 그의 헌신, 그의 사랑.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7개의 장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종의 기대 속에 태어난 천재 세자. 둘째, 어린 나이에 보여준 놀라운 학문적 성취. 셋째, 대리청정을 통해 입증된 탁월한 통치 능력. 넷째, 평생 그를 괴롭힌 병마와의 싸움. 다섯째, 왕으로서 시도한 개혁과 평화 정책. 여섯째, 너무나 짧았던 재위와 비극적 죽음. 일곱째, 그가 떠난 후 조선에 찾아온 어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되 동시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단종은 성인이 되었을 것이고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가 남긴 교훈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문종의 어떤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문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문종이 남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도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종의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영상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